그랜저 풀체인지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스타리아처럼 생긴 전면부는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랜저의 역할로는 시선에서 보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랜저의 경쟁 모델은 K8이죠.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만 실제 구매자들은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K8 현행 모델이라면 고민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벌써 위장막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풀체인지의 특징과 기대되는 점 그리고 K8이 변화가 줄 영향까지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완전 새로운 신차인데 어딘가 익숙한 것 같다면 스타리아랑 닮은 앞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위장막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새로우면서도 반가운 느낌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전면부랑 후면부 디자인이 이번 그랜저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앞모습은 스타리아랑 패밀리룩입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스타리아보다 훨씬 낫다고 하고 별로인 분들은 스타리아를 유압 프레스로 눌러놓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뒷모습은 각 그랜저를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한 것 같으면서도 바로 이전 모델의 트렁크 라인을 계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랜저 외관의 핵심은 측면내라고 봅니다. 왜 완전한 측면 구도를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틀어진 구도만 봐도 어떤가요? 쭉 뻗은 차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완전한 측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얇은 테일램프랑 주간주행 등이 도어 핸들라인을 거쳐서 쭉 이어지는 구도잖아요. 차체도 상당히 길게 뻗었고 각 그랜저의 상징이었던 C필러 유리까지 들어간 걸 보면 오히려 앞모습이나 뒷모습보다 측면이 이번 그랜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실루엣이 중요한 이유가 플래그십 세단일수록 매끈하고 길게 뻗은 차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웅장한 느낌도 나면서 차가 지나갈 때 옆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랜저의 외관은 측면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는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IG 페이스리프트 티저 때도 주황빛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위기를 감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그랜저도 분위기나 주는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내는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 그랜저의 깔끔한 디자인은 조금 더 다듬고 개선한 느낌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하고 센터페시아 유출 사진이 나왔을 때 저게 뭐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식 사진을 보니까 유출 사진 때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IG 초기 모델 때부터 고수하고 있는 고래반 모양의 대시보드 장식이 신형에도 적용됐고 이걸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대시보드 전체가 큰 디스플레이로 뒤덮인 것처럼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도 요즘 차들처럼 디스플레이에 모든 버튼을 감추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거 저도 아직 이런 걸 선호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다만 버튼 자체가 얇게 디자인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버튼이 너무 작거나 얇으면 불편하거든요. 3 시리즈도 보면 버튼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누르기가 좀 불편합니다. 마세라티 모델 중에 버튼이 너무 작은 차가 있었는데 제레미 클락슨이 이 차를 리뷰하면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버튼을 눌러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랜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걸 좀 반영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어 레버는 칼럼식으로 바뀌어서 아이오닉 5처럼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 써보면 진짜 편합니다. 벤츠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버튼식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전 그랜저처럼 공치 장치 버튼들은 디스플레이로 대체됐습니다. 이전 그랜저랑 비슷하거나 공유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거나 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아쉬웠던 점들이 좋게 개선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디자인보다도 앞으로 그랜저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가 진짜 기대됩니다. K8도 변화가 예고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실히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에쿠스 부활론을 언급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이때 에쿠스 부활론은 왜 나왔나요? 제네시스가 단독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은 에쿠스에서 그랜저로 확 낮아졌죠. 진짜 80년대나 90년대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판매량만 보면 국민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좋게 말하면 대중적인 차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랜저의 위상이 그 시절 국민차였던 소나타만큼 내려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현대차만 있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를 생각하면 현대차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네시스가 건물이라면 현대차는 기반이기 때문이죠. 기반이 튼튼해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휘청이는데 제네시스를 더 고급스럽게 더 비싸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에쿠스를 부활시키거나 그랜저를 그 시절 위상만큼 끌어올리거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쿠스 정도면 꼭 제네시스가 아니더라도 의전용으로 쓰이기도 충분하고요. 보위 관료들이 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보위 관료들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타고 다니면 현대차가 아니라 에쿠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한계 범위도 넓어지는 거라서 에쿠스급 모델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할 거라고 했던 겁니다. 이미 이런 구조는 흔합니다. 대중 브랜드에서 파생된 고급 브랜드 제일 대표적인 게 렉서스잖아요. 렉서스에 LS가 있다고 해서 토요타가 센츄리를 단종시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본 내수에서는 렉서스보다 센츄리가 더 고급스러운 차로 통합니다. 총리 의전차도 센츄리를 쓰잖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앞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는데 이번 그랜저가 이 에쿠스 부활론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5m에 육박하는 차체가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래서 측면 실루엣이 이번 그랜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가 길면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웅장해지거든요. 판매량은 아마 계속해서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판매량보다도 차 자체가 풍기는
풍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모델보다 차체가 커지고 더 고급스러운 쪽으로 발전했다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최상위 모델을 꼭 타보고 싶다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K8하고 똑같이 나왔죠. 2.5L 4기통 가솔린, 3.5L 6기통 가솔린,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3.5L 6기통 LPI 이렇게 4개 모델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나 2.5 가솔린 모델보다도 3.5 가솔린 모델이 특히 기대됩니다. 꼭 3.5 모델을 사지 않더라도 한 번쯤 시승이라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를 찍으면서 저도 타보겠지만 아마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둘 다 K8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죠.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안 타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은 차다 이거였습니다. 3.5 가솔린 모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넣은 K8은 이 정도 가격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생각하면 제네시스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차감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푹신한 승차감,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푹신한 차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하게 흔들림을 주면서 충격을 상쇄하는 건 제네시스보다 뛰어납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현행 G80보다 K8이 늦게 출시됐으니까 더 발전해서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랜저는 그런 K8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분명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3.5 가솔린 모델부터 넣을 수 있게 해줄 거란 말이죠. 2.5 가솔린 모델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실내 소재나 마감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좋아야 하는 거고 K8보다 더 길어진 차체가 움직임은 어떨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적용된 그랜저의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졌을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조만간 저희도 시승기를 다시 시작할 거라서 가능하다면 비교 시승기까지 찍어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K8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번 그랜저는 K8하고 거의 똑같은 차라고 보면 됩니다. 차체도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습니다. 세팅감만 조금씩 다르고 길이가 K8보다 조금 더 길겠죠. 디자인이라도 어느 하나가 뛰어나게 멋있거나 보기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두 차 모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고민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외관은 취향에 따라 갈리고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 간결하고 세련됐고 승차감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현행 K8하고 신형 그랜저를 비교한다면 K8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랜저라는 이름값도 있고 현행 K8은 흰색은 특히 마스크 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옵션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면 그랜저가 신형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선택지라서 그랜저를 기우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문제는 기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최근에 K8 위정막차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위한 건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페이스리프트 관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되긴 했죠. 소렌토랑 카니발도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하잖아요. 만약에 K8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디자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8의 유일한 단점이 외관 디자인, 그 중에서도 앞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K8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잘 정리된 실내, 그리고 승차감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똑같은 차체인데 길이가 더 길어져서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직접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진짜 가격이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요? 기아가 K8 수요를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랑 기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아의 대기 기간을 생각하면 주력 모델들이 18개월 이상이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죠.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상위권에 기아가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8도 지금 10위권이라 판매량이 괜찮거든요. 기아가 올해는 특히 현대차를 판매량으로 앞서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아무리 한 집안이더라도 부서가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와 평가도 제각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랜저 신형이 나오면 K8 수요가 상당히 많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K7과 그랜저의 관계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K7이 먼저 출시되고 그랜저가 이 수요를 뺏어가면서 판매량 차이가 심했다고요. 그런데 K5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현대차가 먼저 출시되든 늦게 출시되든 기아 판매량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대기 기간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K5가 소나타보다 많이 팔렸고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많이 팔리고 있고 스포티지가 투산보다 많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판매량 공식이 바뀐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리고 K8도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신형 그랜저랑 K8의 판매량 대결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K8의 변화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건 기아가 더 이상 판매량을 추월하는 걸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